안녕하세요. 나홀로 개발자를 위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의 모든 것 3장 헬로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3장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생성과 분석 그리고 빌드와 실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표로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분석하고 빌드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익숙해질 화면이 전에 이클립스를 생성하고요. 이클립스의 파일에 New Android Application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나오는 최초의 화면입니다. 네, New Android 프로젝트고요. 여기에는 애플리케이션 네임, 프로젝트 네임, 패키지 네임, 그 다음에 미니멈 리퀘어드 SDK, 타겟 SDK, 컴파일드 위드, 테마까지 이제 다양하게 고르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네.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건 좀 의미가 없는데 간단하게만 짚어보자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어플리케이션 네임이 되고요. 프로젝트는 이제 만들 프로젝트의 패키지 네임가 될 겁니다. 패키지 네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게 될 네임을 얘기하고요. 프로젝트는 이제 프로젝트 대표 명칭, 그 다음에 패키지 네임은 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에 올라갈 때 전 세계에서 고유한 명칭을 가져야 할 겁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역순으로 무슨 회사 명점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명 해가지고 3단계의 이제 패키지 명을 갖게 됩니다. 이건 뭐 4단계가 되든 5단계가 되든 이거는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리퀘어드 SDK라고 해서 최소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이제 제한해 주는 겁니다. 이 제한을 함으로써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갔을 때 이 SDK보다 낮은 안드로이드 폰들은 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구글 플레이에서 필터링이 자동으로 걸리게 되는 거고요. 타겟 SDK는 이제 주요 이제 타겟으로 잡은 이제 SDK를 얘기하는 거고요. 컴파일드 위드는 보통 같이 동일한 버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4점대다 보니까 홀로 테마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볼까요? 네, 프로젝트 생성 방금 전 메뉴에서 각 항목을 입력하고 넥스트를 넘어가게 되시면 이제 다음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제 기본 정보들을 이제 설정하는 건데요. 이제 그 커스텀 런처 아이콘이라는 것을 만들 건지, 그리고 액티비티를 생성할 건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라이브러리스 할 건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어디에 위치할 건지, 그 다음에 워킹셋을 설정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이 워킹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클립스에서 있는 개념인데요. 프로젝트보다 상위에 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 워킹셋으로 묶을 때 하는 개념이라서 굳이 뭐 워킹셋으로 묶을 필요 없이 언제나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아이콘 생성이 있고요. 이것도 하나씩 이제 조작해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DT 20 버전 이후서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이제 런처 아이콘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공해 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이미지냐 클립아트냐 텍스트냐, 그 다음에 외부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내부도 트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도 크랍으로 할 거냐 센터로 할 거냐 쉐이프 백그라운드 등 여러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설정하고 넥스트를 누르게 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프로젝트 생성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 액티비티를 만들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칸에 블랭크 액티비티를 할 건지 아니면 풀스크린으로 할 건지 마스터 디테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블랭크를 선택하셨다면 네, 그 다음에 액티비티 네임, 그 다음에 레이아웃 네임, 그리고 내비게이션 타입에 대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네, 한번 우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C 및 2장에서 이제 C 디스크 밑에 이클립스라는 폴더로 이클립스를 설치하셨을 겁니다. 네. 이클립스를 설치하셨을 거고요. 그걸 실행시키시게 되면 이렇게 워크스페이스에 관한 내용이 뜨게 될 건데요. 네. 워크스페이스는 이클립스 밑에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클립스 밑에 생성된 워크스페이스에서 저희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그 파일들이 위치하게 될 겁니다. 네, OK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디에서 웰컴 메시지가 나오고요. 네. 이클립스를 실행시키면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메뉴가 있고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실제 작업할 에디트 창이 있고요. 아웃라인, 그 다음에 정보들을 나타내는 이 윈도우 창들이 존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습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고르시고요. 파일의 뉴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아더라는 메뉴를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안드로이드라고 타이핑을 치시면 여기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한번 골라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 네임, 프로젝트 네임, 그 다음 패키지 네임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한번 입력해 볼까요? 애플리케이션 네임은 헬로 안드로이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네임은 com.example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패키지 네임이 됐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회사면서 프로젝트 명에 따라 가지고 이 com. 회사명 그리고 프로젝트명 어떤 파일이나 프로젝트명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우선 넥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런처 아이콘 생성하고 액티비티 생성하고 그 다음에 파일들은 이클립스 밑에 워크스페이스의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폴더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폴더로 저장하길 원하신다면 체크를 해제하고 로케이션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게 되고요. 아이콘도 크게 변경 없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액티비티 부분을 살펴보면 제가 장표에서는 이제 블랭크 액티비티만 보여드렸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풀스크린 액티비티, 네, 마스터 디테일 형태의 액티비티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블랭크 액티비티를 선택하고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런치되는 액티비티 네임이 메인 액티비티로 이름을 정해졌고요. 그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파일은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참고하셔야 될 것은 이 레이아웃 네임,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이 레이아웃 네임들은 모두 소문자여야 합니다. 소문자여야 하고요. 몇 가지 특수 문자 이외에는 특수 문자를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특수문자로 이름을 했을 때는 에러가 발생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타입은 이렇게 탭과 스와이프를 넣을 수도 있고요. 스크롤 가능한 탭과 스와이프를 넣을 수도 있고 드랍다운 버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뭐 예제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하고 나시면은 프로젝트 생성하고 나면 가장 먼저 이제 프로젝트 생성 컴파일과 함께 이 레이아웃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네. 현재 액티비티 메인이 이렇게 오픈이 돼 가지고 앞으로 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앱이 실행됐을 때 단말기 또는 이제 에뮬레이터에서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해서 미리 프리뷰 형식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저희는 이미 2장에서 AVD 설정까지 마쳤기 때문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몇 가지 입력사항 이외에는 굳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요. 런 에즈 메뉴로 이동하십니다. 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면 이제 이 앱이 빌드돼서 실행 에뮬레이터 혹은 이제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 Run Configure라는 메뉴에서 옵션을 하나 세팅을 해줍니다. 네. 바로 현재 이제 여러분들은 Automatically Pick Compatible Device라는 메뉴가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Always Prompt to Pick Device라는 메뉴를 선택하게 좀 변경하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AVD가 뭐 원치 않게 이제 제가 원하는 거 말고 다른 AVD가 뜰 때도 있고요. 디바이스 뭐 선택 등으로 인해서요. 제가 언제나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을 좀 변경해 줍니다. 네. 이렇게 옵션을 변경해 주시고 나면요. 다음부터는 런에즈 하셔서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메뉴를 실행시킬 때마다 사용자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실제 디바이스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AVD나 어떤 AVD로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건지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현재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디바이스를 연결하지 않으셨다면 이 디바이스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네. 단순히 이 AVD만 나올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 디바이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가장 최근에 AVD를 선택하고 저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AVD는 정말 느린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의 그것보다는 너무 느려가지고 실제 개발에서 큰 도움이 되기가 쉽진 않죠. 네.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국에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핸드폰들을 사용하시니까요. 실제 핸드폰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고 실제 핸드폰에서 이제 개발을 하시기를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에뮬레이터가 되게 많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네, GPS도 이제 지원을 하고 카메라도 웹캠이랑 연동해서 지원하고 등등 많은 기능을 하지만 여전히 그 느린 속도랑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 개발에서는 좀 유용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이제 사용자의 PC 환경에 따라서 그 속도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이제 설치 중이네요. 여기 콘솔 로그를 보시면요. 이제 디바이스 에뮬레이터까지는 다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만든 헬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에뮬레이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업로딩 hello android.apk를 에뮬레이터 여기에 설치하고 있다 하면서 인스톨링이 진행 중이다라는 메시지가 떴죠. 네.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이제 설치 프로그램의 확장자가 EXE로 시작하는 것처럼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설치 프로그램의 확장자가 APK로 시작됩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느립니다. 네, 이제 설치가 완료됐고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나타났습니다. 네. 놀랍지 않나요? 네. 저희는 아직 실질적으로 개발을 크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간단하지만 예제를 확인했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한번 분석해 보자면은 이제 도표엔 이런 식으로 매니페스트 프로젝트랑 project.properties라는 파일, 그 다음에 자바 파일, r.java 파일,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어셋, 빈, 라이브러리, 드로블, 레이아웃, 메뉴, 밸류즈 등 해서 많은 폴더와 파일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실제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소스, 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로젝트 하위로 이제 소스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소스 폴더 밑에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자바 파일들이 이제 생성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자바 파일들은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 자바라고 하고 있고요. 이 클래스에는 이제 클래스들은 안드로이드 액티비티를 상속해서 이제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이제 화면이 액티비티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젠 폴더 밑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됐을 때 나타나는 이제 r.java, 네, r.java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자르 파일이 위치합니다. 이 안드로이드 4.2와 안드로이드 디펜던시 폴더 있고요. 그 다음에 어셋 폴더가 있는데요. 어셋 폴더와 이제 리소스 폴더는 참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이게 외부 자원, 이미지, mp3 등의 외부 자원을 이제 위치시켜 놓는 폴더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실 경우는 rs 폴더 밑에 리소스들을 많이 위치하게 되고요. 어셋 폴더에 위치하시는 파일들은 별도의 어셋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거의 대부분은 이 rs 폴더 밑에서 이 리소스를 다루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빈 폴더는 이제 실행하는 파일로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매니페스트와 함께 이제 안드로이드 헬로 안드로이드 apk 파일이 위치합니다. 네. 이 apk 파일을 저희가 이제 에뮬레이터에 설치를 한 거죠. 네. 하지만 이 apk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구글 플레이 같은 마켓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아직 이 아모아랑 이제 현재 이 apk 파일은 unsigned apk 파일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 이제 사인이 들어가지 않은 파일이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마켓 같은 데서 배포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추후에 이제 저희가 그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배포용으로 APK 만드는 법을
추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라이브러리 폴더 밑에는 이제 이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이게 꼭 안드로이드라고 할 건 없지만 자바에서는 보통 이제 이 어떤 네임점 자르라고 해가지고 이런 패키지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이 libs 라이브러리스 폴더 밑에다가 위치하게 됩니다. 기존의 이제 자바 프로젝트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요. 이 프로퍼티즈에서 자바 빌드 패스에서 이제 라이브러리에 이제 각종 세팅을 설정을 해줬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도 초창기에는 저렇게 했었죠.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저렇게 하지 않고요. 라이브러리 libs 폴더 밑에 이 자르 파일을 위치하기만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디펜던시 참조가 돼서요. 굳이 저런 세팅이 불필요하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죠. 현재 보이시는 이제 안드로이드 서포트 v4 자르라는 거는 이제 하위 호환성 뭐 이런 거 적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그리고 RS 폴더 밑에 이제 드로어블, 레이아웃, 메뉴, 밸류, 그 다음에 밸류즈라는 폴더들이 위치합니다. 한번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RS 폴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드로어블 HDPI라고 해서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 아이콘이 언제 사용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이제 홈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요. 네, 이렇게 나오고 이 가운데 메뉴 버튼이 이제 안드로이드의 메뉴죠. 네,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이제 어플 아이콘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요 아이콘 역할을 해주는 게 이 IC 런처라고 하는 요 PNG 파일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여러 개가 있죠. 네. 그것도 해상도 사이즈의 크기만 다르게 하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안드로이드 핸드폰들의 각각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이 HDPI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갤럭시 S2인 800에 480 해상도에서는 저 어플의 아이콘이 이 아이콘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한참 갤럭시 S2보다 한참 전에 나왔던 뭐 되게 예전 폰인데 이런 폰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480 해상도 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XHDPI 해상도를 가진 아이콘, 그 다음에 XS HDPI 해상도를 가진 아이콘까지 해서 각각 그 핸드폰의 해상도별로 이 아이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XHDPI는 이제 960에 540 해상도를 가진 핸드폰들이죠. 현재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베가 R3나 기타 여러 핸드폰들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래픽하게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래픽할 레이아웃 말고 XML로 구성된 있는 화면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하단 부분에 그래픽할 레이아웃에서 액티비티 main.xml로 이동하셔서 여기서 편집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어떤 아이콘을 그리거나 뭐 이러실 때는 이제 왼편에 팔레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이콘 아니면 텍스트, 레이아웃, 컴포짓, 이미지 등등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편하게 이제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버튼을 드래그 해 놓은 상태에서요.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run as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해서요. 현재 구동 중인
스터디 AVD에 제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인스톨링 중이고요. 저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단하게 됐죠. 네. 간단하게 이렇게 버튼 하나를 올려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편해졌죠. 네. 그렇다면 이제 눈치 빠른 이 수강생분은 아직 초기라서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드로워블처럼 이 레이아웃도 드로워블처럼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좀 눈치채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 레이아웃도 어떤 해상도별로 아니면 기기별로 이렇게 분기를 해 주셔서 이제 XML을 구성하게 됩니다. 메뉴는 이렇게 메뉴에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밸류즈에서 보시면 이제 디멘션, 네. 그다음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테마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링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헬로 안드로이드, 헬로 월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어디에 쓰일까요? 네, 보시면 앱네임은 이 위에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네임에서 사용하게 되고요. 헬로 월드라는 거는 이제 본문에 헬로 월드라는 거 사용하게 될 겁니다. 세팅즈라는 거는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세팅즈의 이름이 되겠죠.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밸류즈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기가 나눠져서 이 디멘션 값을 이렇게 DP를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안드로이드의 이제 장점이자 되게 단점인 부분인데요. 너무 해상도가 다양해가지고 그 다양한 해상도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추후에는 개발하실 때 쉬운 플랫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엄청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입니다. 네. 안드로이드의 시작과 거의 끝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이고요. 하단 부분에 이제 매니페스트, 애플리케이션, 퍼미션, 인스트루먼테이션 등등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자들에게 가장 편하게 사용하는 건 바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로 가서 XML을 편집하는 부분이 가장 편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구성을 살펴보자면은 이제 매니페스트 기본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네임, 버전 코드, 버전 네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버전 코드랑 버전 네임은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가서 앱을 다시 추가적으로 업로드 할 때는 이 버전 코드가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으면은 기존과 동일한 버전 코드를 가지고는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SDK 사용 버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SDK 사용 버전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필터링이 걸려서 이 민 SDK보다 낮은 버전의 이제 안드로이드 기기들은 이 앱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네. 마켓에서 검색을 해도 아예 없는 앱처럼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 후에 애플리케이션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정보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이콘은 드로어블의 IC 런처라는 걸 사용해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레이블은 이렇게 앱네임, 테마는 앱 테마라고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여기서 레이블, 앱네임이라는 것을 지정해 놓아서 여기 헬로 안드로이드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액티비티 설정되어 있고요. 네, 액티비티에서 마찬가지로 앱네임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인텐트 필터라는 부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텐트 필터에 안드로이드 인텐트 액션 메인에 안드로이드 인텐트 카테고리 런처라는 이 인텐트 필터를 설정해 놓으시면요, 이 액티비티가 앱이 실행됐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액티비티라는 것을 이제 안드로이드에게 알려주고 이 액티비티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이제 구성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보시죠. 안드로이드는 APK라는 이제 확장자로 설치가 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이제 빌드하고 컴파일하는 걸 보게 되시면요, 우선 AVD는 이미 2장에서 이미 설정하셨겠지만 AVD는 먼저 우선 만들어 놓으신 후에 진행을 하셔야겠죠. 이상으로 이제 3장 안드로이드 헬로 안드로이드에 대한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이제 4장으로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